Bear this in mind. Thank you. I'll bear that in mind. I'll bear that in mind. And we'll bear it in mind. bear가 정말 참다라는 뜻일까요? 이제 bear의 기본 개념은 사실 참다가 아니라 품에 품다 정도의 의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폴쌤 누나형 TV의 폴 선생입니다. 오늘은 bear 동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bear 동사 3단변 하는 bear, bore, born 이렇게 갑니다. bear가 뭘까요? 곰일까요? 네, 물론 곰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bear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곰이라는 뜻 말고 바로 또 등장하는 것이 참다입니다. bear가 정말 참다라는 뜻일까요? bear의 기본 개념은 사실 참다가 아니라 품에 품다 정도의 의미입니다. 뭘 품에 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뿐이에요. he is bearing a gun 하게 되면 총을 지녔어. 저 사람 총을 지녔어요. 이런 말이죠. gun, knife, dagger, sword 각종 무기들을 모두 bear할 수 있는데요. 그런 거를 다 품에 품고 있으니까 bear 동사 사용한 거예요. 이럴 때는 총을 지녔어. 지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The children bore psychological scars 해서 아이들은 심리적 상처를 입었다. 꼭 눈에 보이는 거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상처, 정신적인 상처도 그 마음에 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에서는 상처를 입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 줘야 될 것 같아요. The trees are bearing a lot of fruit. 이거 fruit는 이제 집합적으로 s 안 붙이고 씁니다. 나무들이 열매들을 품고 있으니까 열매를 맺고 있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he is bearing a heavy load on his back. 무거운 짐을 품어서 이제 지탱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짐을 지고 있다. load는 말 그대로 짐이고요. burden 이런 것은 이제 수고로운 부담이나 정신적인 짐 이런 거. responsibility 이건 이제 책임이죠, 책임. 우리나라 말로도 이제 짐을 지다, 부담을 지다, 책임지다,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지다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되겠죠. Jesus died upon the cross to bear our sins. 해서 예수는 우리 죄를 짊어지시려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어 이렇게 했는데 일단 기독교에서 믿는 바에 의하면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려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죄를 짊어지다 이렇게 옮길 수 있을 거예요. 엘비스 프레슬리의 가스펠 In My Father's House라고 하는 곡이 있는데 여기선 Jesus died upon the cross to bear our sorrow 이런 식의 그 가사가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미드나 영화를 보다 보면 툭 하면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My cross to bear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건 이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누구든지 살아가면서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죠. 이걸 영어로는 my cross to bear라고 하는 거죠. That's my cross to bear. This is my cross to bear. So you remind them. My cross to bear. And that is my cross to bear. It's fine for me. I take her insults. That's my cross to bear as a parent. But We've all got our crosses to bear. 그 다음에 bear it in mind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명심해 그런 뜻입니다. 중요한 말이나 사실 같은 걸 갖다가 마음속에 품으니까 명심해가 되는 거죠. 또 bear in mind that pandas are wild animals. 이건 무슨 말이야? 팬더고 아시죠? 팬더는 맹수라는 사실을 명심해 이렇게 얘기한 거죠. 팬더 여러분 사실 귀엽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맹수죠. 한 대 맞으면 너 죽어. 그런 참 무서운 그 맹수인데 우리가 귀엽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bear in mind where you're from 해서 네가 어디서 왔는지 명심해. 네 뿌리를 잊지 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목적어가 짧을 때는요, bear it in mind 하는 식으로 bear 바로 뒤에다가 목적어를 집어넣어주면 돼요. 근데 목적어가 좀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어는 긴 걸 좀 뒤로 보내는 성질이 있어서
bear in mind 한 다음에 뒤에다 대절, bear in mind 한 다음에 뒤에다가 이제 뭐 의문사절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이거 잊지 마, 명심해 하면서 얘기할 때 bear in mind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쭉 이제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나올 말들이 이제 목적어가 되는 거지 사실은. 근데 목적어 짧을 때는 그냥 바로 bear 뒤에 붙여서 bear it in mind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Bear this in mind. And we know how to imprison you. Bear that in mind. Thank you. I'll bear that in mind. I'll bear that in mind. And we'll bear it in mind. 그리고 he still bears resentment against you. He still bears a grudge against you.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서 resentment나 a grudge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억하심정, 악감정 이런 거예요. 이런 말들은 뒤에 이제 전치사 against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요거는 bear가 품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그대로 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아직도 너한테 악감정을 품고 있어. 억하심정 많아.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your knees can't bear your weight. 그러니까 이제 너무 과체중이신 분들은 그 과체중을 무릎이 다 견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릎이 당신 체중을 다 품어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지 못한다. 당신 무릎이 당신 체중을 견디지 못하네. 지탱하지 못하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면 왜 그 살얼음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여러분들 그 살얼음판이 여러분 체중을 견디지 못하면 완장창 깨지면서 여러분들 그 얼음 속 그 물 속으로 빠지잖아요. 진짜 답이 없잖아요. 그런 것도 the ice can't bear your weight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I can't bear it anymore. I can't bear the pain anymore. 드디어 참다라는 해석이 나왔네요. 뭐 고통, 울분, 화 이런 것 갖다 이제 품어서 눌러서 지탱하고 있으니까 이게 참다가 된 거예요. 이게 이건 또 뭘까요? I'm afraid you won't be able to bear a child. 요건 여러분들 산부인과 의사가 여자한테 하는 말이네요. 안타깝지만 당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이를 임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건 뭐냐면 아이를 품에 품으니까 이게 임신하다가 된 거죠. 또 이렇게 My mother bore me in 2000 하면 우리 엄마가 나를 품에 품었다는 얘기니까 이게 이제 의역해서 우리 엄마가 2000년에 날 낳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문장을 이제 수동태로 바꿔서 I was born in 20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에 의해서 품어진 거. 이게 이제 임신하거나 낳았다는 개념이죠. 이게 수동태 문장이 돼서 태어나다가 된 거예요. 위에 예를 든 그 문장들을 종합해 보면 무기는 지녔고 상처는 입었고 열매는 맺었고 짐은 졌고 말은 명심하고 악감정은 품고 무게는 견디고 지탱하고 고통이나 화는 참고 아이는 임신하거나 낳았네요. 그럼 bear가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뜻이 많았던 걸까요? 아니면 bear의 개념은 원래 한 가지인데 이걸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뜻이 많아졌던 걸까요? 당연히 후자 쪽이겠죠. 우리가 단어 공부하면서 무슨 상황 바뀔 때마다 막 1번부터 9번까지의 뜻을 줄줄이 외우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또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교사들도 참 많고요. 하긴 뭐 사전에도 그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말 다 했죠. 근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단어 하나가 두세 개의 뜻을 가질 수는 있어요. 뭐 한국어의 배를 보더라도 먹는 배가 있고 타는 배가 있고 우리 사람 몸에 배도 있잖아요. 근데 한국어 역시 단어 한 개의 뜻이 9가지, 10가지 붙어 있는 단어가 있나요? 없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단어 뜻의 개수가 한 서너 개, 너댓 개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일단 그럴 리가 없다고 의심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 단어 한 개의 뜻이 막 10몇 가지씩 붙어 있으면 그 언어를 쓰는 원어민들조차도 서로 헷갈려서 소통이 어려울 거예요. 단어 하나에 막 뜻이 많이 붙어 있으면 무슨 말 했을 때 너 그거 몇 번 뜻으로 한 말이냐? 이렇게 서로 헷갈릴 거 아니야. 이제 소통이 어렵겠지 그러면. 그럼 사전을 보게 되면 어째서 단어 하나에 10대여섯 가지 뜻이 붙어 있는 것들이 나오고 그러냐.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번역가들을 위한 배려일 뿐 구사자가 되고 싶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번역가가 되고 싶어요? 구사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번역가 되려면 한국어 공부 엄청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뭐 깔끔한 번역가, 예쁜 번역가 되고 싶은 게 아니죠. 번역가는 당신 아니래도 많아. 우리가 되고 싶은 건 구사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뜻을 다 외우느라고 고생하지 마세요. 불편하잖아요. 우리는 불편한 거 딱 질색. 우리는 영어를 한글로 예쁘게 번역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전에서 빨리 적시에 가장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는 순발력을 길러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영어 단어 하나에 붙어 있는 너무 많은 해석들을 모두 외우는 것보다는 핵심 개념부터 빨리 깨치고 그것을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는 게 경험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핵심 개념이라고 하는 그물에 물고기들이 줄줄이 엮여서 모두 한꺼번에 따라 올라올 겁니다. 네. 오늘은 베어의 기본 개념 품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수고했습니다. Thank you.